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관상과 사주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4월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모든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얼굴은 중후하고 후덕한 얼굴입니다. 이러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여성들이 다 좋아하겠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많고 이성과의 인연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외국 사람과의 인연도 생기거나 먼 곳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 사주에서 보면 임수일주가 배우자는 바로 재거든요. 그래서 병화재가 첫째 병화재가 재가 바로 처잖아요. 처가 신에 앉았다 이거죠. 신자진생이니까 바로 지살이죠. 지살이고 이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뭐로 변하느냐 하면 역마로 변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가 역마살이나 지살 위에 앉은 사람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국제결혼, 해외에 출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해외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44세 김효년의 감정을 하러 왔거든요. 김효년 44세 김효년에 왔는데 43세 무인년을 보면 44세니까 지금 43세 무인년에 이미 어떠한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년을 보게 되면 바로 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지 신이 역마거든요. 역마살. 그래서 병화재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여성과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요 인이 월지묘와 일지진과 인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인묘진 목곡이 돼가지고 뭐가 진토의 인묘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배우자 공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인중의 병화가 바로 들어와서 이성과 인연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에는 그러고 인호수는 묘가 또 도화예요. 묘가.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이루어진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해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작년에 당신 짝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자기가 중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자기 결혼 상대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역마. 제가 바로 역마에 앉은 사람들은 대개 무역업을 하거나 해외 출입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여성들과 같이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운세는 바로 보면 임수일주거든요. 임수일주. 그런데 사실은 임수가 뿌리가 여기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두 군데밖에. 그리고 수가 좀 약하고 이렇게 이제 묘가 있고 화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병신금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병신합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재가 있고 재. 그리고 여기에 신금이 자기를 도와주고 여기서 신금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려서 청소년 시기 때 여기는 어린 시기 1에서 16세 어린 시기 여기는 청소년 시기 그동안에 청소년 어리거나 어린 때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바로 집안이 넉넉한 집안으로 여유롭게 지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편안하게 뭐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자기네는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사주를 보게 되면 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미병호 병신정유 병신 을미갑오 진사가 공망이거든요. 연주로 보았을 때 연주 공망은 진사다 이거죠. 진과 사가 공망이니까 여기가 공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 중에 을목이 들어있는데 을목은 바로 뭐냐면 식신상관이거든요. 식상관인데 이게 공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식신생제나 상관생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임진, 괴사, 오미가 공망.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묘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데 요 화가 공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병화는 바로 재가 있는데 재는 바로 재가 재물을 많이 축적을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어떠냐면 재가 재고에 들어가야 돼요. 재고라는 것은 창고를 말하는 거죠. 창고. 바로 술토. 요게 있어야 사주에 바로 모든 돈을 벌어서 전부 창고에 꼭꼭 쌓아놓고 살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은 이런 사람들은 되게 돈을 잘 안 써요. 돈을 안 쓰고 매일 금고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말하자면 구두쇠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돈을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벌려서 무슨 어음을 받는 큰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벌리지 말고 가능한 자기를 도와주는 금이 도와주죠, 여기. 그래서 금수가 희용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연장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이미 언제 만났죠? 무인년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실제 배우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병호가 이 사람의 배우자다 이거죠. 자, 배우자를 보게 되면 병호는 바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위에도 불이고 밑에도 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역의 괴상으로 하게 되면 중화리깨가 돼요. 중화리. 중화리깨가 돼서 이 불은 바로 광명이거든요. 광명.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난다 이거죠. 빛이 난다. 그래서 배우자는 생긴 것을 보게 되면 배우자는 얼굴이 해맑아 바로 미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눈이 크다 이거죠. 그리고 이 화는 바로 뭘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되게 말을 잘하고 굉장히 매력적이 있으며 재치 바로 그런 부인이다.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부인은 바로 오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왕이잖아요. 제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것이 하나의 흠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43세 요때에 작년부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피로하다 이거예요. 피로하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43세 무인년에 피로가 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가 인묘진 목곡이 된다고 그랬죠. 임수일주가 신약한데 바로 인묘진 목곡이 됐잖아요. 그러면 수의 기운을 화로다가 설기를 해가지고 설기를 해서 더욱 약해진다 이거죠. 더욱 약해진다. 그러니까 자연 몸이 피로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목이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목이 지나치게 강하다 이거죠. 지나치게 강하면 목에 대한 병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간장이다 이거. 간. 또 간에 이상이 생긴다. 즉 소화기내과죠. 소화기내과. 그래서 간을 보는 데는 바로 소화기내과에서 봐요.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내과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소화기내과 담당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간에 대해서 피검사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조심하고,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 어떠냐면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피로해요. 나도 그런 거를 알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바로 질병을 상징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뢰궁이라고. 관상으로 봤을 때 지뢰궁. 관상에서는 지뢰궁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코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코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가서 바로 문제가 생기면 산근, 코가 시작되는 여기 온목한 부분 있죠. 여기가 상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 요 부분이 바로 지뢰궁이거든요. 지뢰궁.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얕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눈썹에 이렇게 도도록하게 뼈가 속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능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력과 저항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이 사람은 후덕한 인연복으로 해외에서 배우자를 만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사주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는 바로 뭐를 보여주고, 사주는 운명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상은 실질적인 바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외에서 부인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